금강산매경 입실제품 합니다. 실제 이 세계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죠. 이 만화책의 한 구절을 10년간 화두로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저는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만화책은 지금 나주에 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이 책은 누가 가지고 가시나 궁금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가셨어요. 이 책으로 정말 금강산매경을 알게 됐습니다. 한 구절로 불교를 알게 됐고, 세상을 알게 됐고, 주식을 알게 됐고, 코인도 알게 됐고, 메타버스도 알게 됐고, 그래서 참 나이가 들어도 메타버스하고 코인하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강산매경 입실제품 합니다. 먼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조선을 침략했던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일본에서는 지금도 최고의 영웅이죠. 아주 하층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물론 말년은 아주 비참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만화책에는 비참하게 된 말년은 나와 있지 않고 가장 높은 벼슬에 올라갔을 때로 끝이 납니다. 말년은 뭐 완전히 아주 비참하게 되죠. 조선 침략하면서부터 비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라는 이제 당대의 그 어떤 사람한테 투자를 하죠. 오다 노부나가의 기적적인 승리를 하는데 그 말을 끄는 그 병사로서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역사책에서는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로 되지만 이때 당시는 신분이 미천했던 그 풍신수길이 사실은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당대에 이제 3만 명이나 동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마가와 군을 오키하자마 전투에서 기습작전으로 이기죠. 어떻게 이겼는지 일본에서 역사책에서도 뭐 설이 많죠. 그래서 이 오키하자마 전투의 방식대로 2차 대전 때 일본 군들이 미군을 2번이나 기습 진격하지만 2번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글로는 뭐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투에 이긴 거에 풍신수길이 기여한 바가 있어요. 이 전투에서 아주 하층민이었지만 기여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까지도 신분이 미천했는데 그 민호성을 또 이렇게 점령할 때 앞에 그 유명한 장군 두 번 실패하는데 완전히 뭐 하급 무사라고도 할 수도 없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나한테 한번 맡겨달라. 군대도 필요 없다. 단지 좀 돈만 좀 달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갖고 뭐 금하고 이렇게 줘요. 오다 노부나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예전에도 뭘 좀 했던 친구인데 뭐 여태까지 한 거 갖고 이 돈 갖고 톡 가도 뭐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풍신수길한테 맡겨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성을 쌓는 그런 놀랄만한 공을 세우죠. 하룻밤 만에 성을 쌓죠. 나무로 된 성을. 누구랑 쌓냐면 바로 이 일본의 낭인들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하도 지주들의 착취가 심하니까 자기 땅이 있으면서도 떠도는 사람들이 이제 유랑한다 그래서 낭인인데, 일본에서는 재수생도 낭인이라고 그러고 뭐 공무원 낭인, 고시 낭인,
재수생들 낭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재수생일 때도 뭐 낭인이라고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낭인이 뭔가 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백수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제 이 낭인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이 낭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우리 조선 말에도 이제 낭인들이 대거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조선 침략에도 쓰고 하는 이제 그런 낭인들을 도쿠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낭인 생활을 오래 했어요.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견문이 넓어졌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성을 순식간에 쌓아버리죠. 왜 그러냐면 다니면서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 예수의 선교사 사람들이 기중기를 쓰는 거를 봤거든요. 그 기중기 쓰는 방법을 동원해 갖고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성을 단 보름 만에 쌓아버리죠. 우리나라는 정조대왕 때 화성 때 기중기를 썼는데 여기는 뭐 풍신수길은 그거보다 200년, 300년 앞서서 했죠. 총도 먼저 도입했죠. 그러니까 견문이 넓게 되면 앞서서 지금 뭐 타지키스탄이나 뭐 아프리카 가보세요. 막 돈이 막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서서 보면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앞서서 본 사람들은 뭐 좀 유리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코인은 아들한테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20대 30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물론 걔네들도 우리한테 배워야 될 게 있지만 우리도 걔네들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만화책에서 어느 구절이었느냐, 그 낭인들을 설득할 때 처음에 낭인들을 오케이 하자마 거기서 설득할 때 낭인 두목을 만납니다. 낭인 두목을 만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진심으로 근왕을 하겠다는 자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왕이 없어지고 이제 쇼군들이 막 나라가 130개로 조그만 나라들로 다 쪼개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백제 시대 때부터 이어지던 이제 그 왕통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일본에. 그런데 왕실이 엉망이 됐는데 교토에 있는 왕실이 엉망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왕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낭인으로 일본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깡패들이 된 거죠. 이 깡패들을 그래도 왕을 모시던 자들인데 쫄다고 밑에 가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이 풍신수길이 오다 노부나가 편에 끌어들이죠. 진심으로 근왕을 하겠다는 거냐? 오다 노부나가가 그렇게 정말로 왕정 복고의 뜻이 있느냐?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가 왕을 잘 모실 사람에게 그의 편에 서라고 부하들한테 말을 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그러면 너는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 아니, 오다 노부나가는 진심으로 근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그가 왕을 잘 모실 사람이라는 게 그 말이 되냐 이놈아. 너 왜 한 입 갖고 두 말해? 나를 갖고 놀겠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죽여버리겠다 이러죠. 낭인 두목이. 거기서 풍신수길이 내가 무슨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물어봐요. 내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놈이 지금 한 말이냐 두 말이냐. 그랬더니 부하들이 다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잡고기들은 꺼져라. 희지 않으면 검은 것으로 알고 검지 않다 그러면 흰 줄 아는 그렇게밖에 세상을 볼 줄 모르는 놈들하고 난 일하기 싫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난 너 같은 놈하고 일 안 한다. 어떻게 희지 않다 그러면 너는 껌타 그러고 검지 않다 그러면 희다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다 노부나가가 진심으로 근왕을 하겠다고 네가 물었으니까 내가 진심이 아니기에 아니라고 난 정직히 얘기했다. 그 다음에 그가 왕을
가장 잘 모실 사람에게 그의 편에 서라고 했다는데 지금 오다 노부나가보다 그나마 왕한테 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 여기서 네가 근황을 한다 그러지만 지금 교토에 있는 왕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궁녀들은 몸 팔고 있는데 네가 거기 땡전 한 푼 보태준 적이 있느냐. 그나마 오다 노부나가는 돈이라도 보내준다. 어떻게 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검다 그러고 검지 않다 그러면 희다 그러느냐. 이놈들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제가 보던 만화책을 갖고 계시는 그분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가 동그라미 치고 줄을 쳤는지. 그 얘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는데 대력보살이라고 있었다. 정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말 대력이죠. 대단한 힘을 가졌었죠. 인도, 중국 다 점령하려고 했었었죠. 대력이라 불렀다. 바로 물론 풍신수길이 대력보살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자신을 가지고 각자가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타인과 각자가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세상과 모든 물건 등의 대상들을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 행식, 역부여시의 그 5가지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것이 모두 사실은 염체, 즉 각자가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자신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기에 마치 제사밥 드시는 신들이 제사상의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을 수는 있어도 취하거나 버리거나 소유하거나 놓아버릴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육체가 없는 염체만의 신들은 이해가 되지만 어찌하여 육체를 지닌 인간들의 색, 수, 상, 행식의 5가지 공도 취하고 버림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5가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 남이 있다, 세상이 있다. 그 있다고 믿어지는 3가지 있다는 것이 모두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나,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남,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기에 염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생각으로 만든 몸인 염체는 너도 알다시피 공이요. 천상, 지옥, 인간, 아귀, 아수라, 축생의 육도 역시 단지 그들의 업의 그림자로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 펼쳐지는 세계이기에 역시 염체이며 염체는 또한 공이요. 그 세상에 운영 원리인 법의 모습도 중생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둔 염체이며 법이라는 염체 또한 곧 공이요. 이렇게 저렇게 세계에서 세계 존재들이 세계 언어로 이름 붙여진 이름의 상들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둔 염체이기에 또한 공이며 그들의 마음과 인식함, 즉 심식마저도 모두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둔 염체이기에 또한 공임을 말하느니라. 보살이여, 이와 같이 공들은 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공에 머물지만은 아니하며 진공묘유처럼 공에 머물지만은 아니하며 공이지만 공의 모습이라는 공의 상이 따로이 확정되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상이 없는 법, 그 무상이 실상인데 실상에서 어떻게 취하고 버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상이 없는 법이 실상인데 그 실상은 무상인데 무상에서 어찌 취하고 버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보살들처럼 공인 줄 알면서도 공을 다루러 함이 없는 함으로 취할 것이 없는
취함이 있어도 취할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세 가지 공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이 세 가지 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공이란 공의 상, 즉 염체라고 하지만 염체, 생각으로 만든 체도 공한 것이며 생각으로 만든 체도 공한 것이며 공한 것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런 표현 역시 공한 것이며 또 염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공의 나의 작용으로 진공묘유로 색계에 드러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마저도 공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있지만 없다. 있지만 없다는 것도 없다. 있지만 없다고는 있지만 없다는 것도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역시 없다라는 그 공의 세 가지 고개 있지만 없다. 있지만 없다는 것도 없다. 있지만 없다는 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세 가지 고개마저 넘어가면 세 가지 공의 상노름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진실하지 않음이 없는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나니 실상의 세계에서는 문자와 언어의 길이 끊어져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대력보살이 말하였다. 그럼 실상의 진실 세계는 있다는 말씀이니 그 실상에 부응하는 진실의 모습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언어로 없다가 없다는 그 언어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없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도 아니며 있음이 아닌 법이라고 해서 없음에 가서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마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했듯이 희지 않다고 해서 검다는 뜻이 아니며 검지 않다고 해서 희다는 의미가 아니듯이 실상의 세계는 없음이 아닌 상이라고 해도 있음이구나 하고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니 있음과 없음으로 이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있음과 없음을 이치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중도라고 하셨고 그 중도를 현장 스님은 공, 유, 무 그걸 통틀어서 공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살이여 이름과 뜻이 없는 모습은 생각으로는 아니 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이름할 수 없는 색이라고 하여 색이 없는 것은 아니며 어떤 뜻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뜻이라고 하여 의미도 없고 색이 없는 무의미한 무색인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이래서 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만화책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참 미약한 말이나 끌던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다니면서 얻게 된 견문으로 그 일본의 수많은 낭인들을 모아서 정규군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이기게 했던 흰 것이 아니라고 하니 그럼 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검은 것이 아니라고 하니 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이 위에 글자만 읽는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을 애들 보는 만화책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교를 이해할 수 있었고 공을 이해할 수 있었듯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같이 이해하시고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 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이 4차 산업 이것에 대한 것도 이해하실 수 있는 토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